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 장모 씨의 주된 혐의가 아동학대 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됐습니다. 검찰이 어제 첫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인이가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폭행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재판이 시작되자 공소장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양모 장모 씨에 대해 주된 혐의로 아동학대 치사를 적용했는데 살인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8일 재판에 넘기고 한 달여 만입니다. 당시 검찰은 장 씨가 정인이의 등에 충격을 줘 장기가 훼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엔 장기를 훼손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장 씨가 정인이의 배를 밟아 장기가 끊어진 것이고 이 때문에 심한 출혈로 목숨을 잃었다고 봤습니다. 재판에 넘긴 뒤 전문가에게 재감정을 의뢰해 받은 의견이 중요한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런 정황은 장 씨가 정인이가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꾸준히 폭력을 행사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부모 측은 일부 학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망을 하게 하려던 의도는 없었다며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재판이 모두 끝난 뒤 지난해 12월 장 씨를 재판에 넘기기 전 이와 같이 충분한 증거 검토를 하지 못한 것에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정인이의 목숨을 빼앗은 양모 장 씨 측은 일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양부 안모 씨 역시 잘 먹이면 회복될 거라고 믿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는 살인 혐의 입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부검의 감정 결과와 여러 가지 간접 증거들이 명백하다면 살인 혐의가 입증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부 안모 씨가 자신의 차로 달려갑니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피해 법원을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안 씨는 출석할 때도 취재진과 시민들의 눈을 피했습니다. 아침 8시쯤 법원에 미리 들어갔습니다. 구속 중인 양모 장모 씨는 10시 35분쯤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이들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입도 굳게 다물었습니다. 검찰이 전문가 의견과 분석을 통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하자 이들의 변호인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양모가 정인이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해 골절과 상해를 입힌 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학대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장기가 끊어질 정도로 때린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양부 안모 씨에 대해선 장 씨가 자신의 방식대로 양육할 걸 믿었다며 잘 먹이면 회복될 거라 믿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은 50분 만에 끝났지만 재판을 본 시민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에서 한 시민이 장 씨에게 고성을 지르다 법정 경위의 제재를 받고 복도에선 10여 명의 시민이 양부 안 씨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부부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다시 이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치사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하겠습니까? 법원 안팎에선 이른 아침부터 100여 명의 시민들이 몰려 양모를 살인죄로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양부 안 씨는 이런 이들을 뒤로하고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을 해 법원 관계자의 보호를 받으며 법원을 떠났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출국금지 요청서가 조작됐다는 의혹 등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절차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돼 왔는데 대검찰청이 보다 충실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며 규모가 더 큰 지검으로 수사팀을 바꿨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는 의혹을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원래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었는데 규모가 더 큰 수원지검으로 사건이 다시 넘어갔습니다. 대검찰청은 더 충실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3월 22일 밤 11시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 전 차관은 이때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대를 통과했습니다. 김 전 차관을 빼닮은 남성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태국 방콕으로 가는 항공기 탑승구에서 막혔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의 검사가 법무부에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요청서엔 소속 지검장의 관인이 없었고 2013년 무혐의로 끝난 김 전 차관의 사건 번호가 적혀 있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또 존재하지 않는 내사 사건 번호가 승인 요청서엔 적혔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그렇다면 법적 절차를 어긴 것인지가 수사 대상입니다. 이 사건은 국민의힘이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조사단 소속 검사는 수사기관에 해당해 긴급 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절차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김 전 차관이 연루된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의 본질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 일주일을 앞두고 미 하원에서 결국 탄핵됐습니다. 연방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내란을 선동했다는 것이 주된 혐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 하원 탄핵은 2019년 12월 우크라이나 스캔들 탄핵 이후 두 번째입니다. 특히 이번 탄핵 표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공화당 소속의 의원 10명까지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최종 탄핵 여부는 상원에서 가려집니다. 무장 시위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주 방위군은 총기 무장을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을 곧바로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먼저 미 하원의 탄핵 표결 결과부터 살펴보죠. 네, 미국 하원은 1시간 전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했습니다. 찬성 232표, 반대 197표입니다. 공화당 의원 10명이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하는 내용의 수정헌법 25조 발동 결의안 채택돼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은 1명이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들을 의회로 가라면서 사실상 의회 난입 사태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같은 부분들이 탄핵 사유의 핵심인 내란 선동 혐의로 연결됐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의회 난입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 대선 불복 집회에서 선거에서 압승했다면서 맹렬히 싸우지 않으면 더는 나라를 갖지 못할 것이라며 군중을 선동했다는 혐의가 탄핵 근거로 적시됐습니다. 또 개표 결과를 뒤집을 표를 찾아내라고 조지아주 국무장관을 압박한 사실 등도 제시됐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존하는 분명한 위험이자 반역자라며 일제히 탄핵을 주장했고 공화당 원내대표는 책임론을 인정하면서도 탄핵에는 반대했습니다.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And we know tha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ncited this insurrection. He must go. He is a clear and present danger to the nation that we all love. The President bears responsibility for Wednesday's attack on Congress by mob rioters. It does not matter if you are liberal, moderate, or conservative. All of us must resist the temptation of further polarization. 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에 두 번씩이나 미 하원에서 탄핵되는 오명을 안게 됐어요. 네,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당한 이후 13개월 만에 두 번째 탄핵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 탄핵당한 건 존슨과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어 세 번째지만 임기 중 두 번 탄핵당한 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선 우크라이나 스캔들 때는 탄핵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부결됐습니다. 네, 물론 최종 탄핵 여부는 상원의 판단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하원의 공화당 이탈표가 10표나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화당 내부적으로 상당한 기류 변화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공화당 상원의원 50명 가운데 17명이 대열에서 이탈하면 상원에서도 통과됩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원에서 10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입니다. 또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탄핵안에 흡족함을 표시했다는 등 지도부 기류에도 변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볼 것 같습니다. 매코넬 대표는 조기에 상원 심리를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공화당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따라서 상원 탄핵 심리는 트럼프 대통령 퇴임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 탄핵은 엄청난 분노를 부를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탄핵 이후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계정이 차단된 상황에서 백악관에서 TV로 탄핵 토론을 지켜봤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그에 앞서 대변인실을 통해 더 이상 폭력이나 법을 어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리게 될 연방의회 분위기는 지금 어떤지 궁금합니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주 방위군이 무장을 시작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무장 시위 경고가 잇따르자 국방부가 의사당 경비에 투입된 주 방위군의 무장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위군에 권총과 소총 한정식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6천 명 수준인 주 방위군은 이번 주말까지 10,000명까지 증원되고 취임식 때는 15,000명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숙박 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는 취임식 일주일 동안 워싱턴 DC 내 모든 단기 예약을 취소하기로 했고 구글은 취임식 때까지 정치 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의회 난입 사태 직전에 열린 대선 불복 집회에 공화당 의원이 연루됐다. 이 같은 의혹도 제기됐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3명이 집회 계획을 돕는 등 연루된 의혹이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집회 관계자의 증언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그러나 책임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현재 내려져 있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대해서 그리고 집합 금지가 내려진 시설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서 이번 주말에 발표를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5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오늘도 500명 안팎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경계심을 풀 상황이 아니라고 말하는 위험 요인 가운데 하나가 곳곳에서의 집단 감염이고 특히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의 BTJ 열방센터는 확진자 규모가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660명이 넘는 확진자가 현재까지 나왔는데 잇따라 전해드리는 대로 방문자들이 조사를 받지 않고 있어서 전국 지자체들이 지금 비상이고요. 제출된 방문자 명단이 제대로 된 명단이 아니라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청주에 사는 구본환 씨는 얼마 전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12월에 열방센터를 다녀왔으니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전화였습니다. 방명록에 제 이름, 전화번호, 회사 주소가 있다고 하는데 아니 제 명함을 한 번이라도 받았던 사람이 그거를 적었을 것 같긴 하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경우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는 종교 자체가 없고요. 제 개인 정보를 넘겨준 거잖아요, 거기서. 허위로, 가짜 명단을.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몰래 열방센터 방명록에 적은 겁니다. 방명록이 엉터리란 정황은 또 있습니다. 요즘엔 어디든 들어갈 때면 이렇게 체온을 재고 명부에 거주지와 연락처 등을 적습니다. 당연히 명부에 적힌 한 사람 한 사람의 글씨체는 모두 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일부 명부를 살펴보니 똑같은 글씨체가 계속 나왔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한꺼번에 거짓으로 몰아서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방역을 방해한 증거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열방센터 측은 다시 모일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린 상주시장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습니다. 전체 국민들을 어려움 속에 빠뜨리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 원인 제공자가 누구입니까? 적반하장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방역당국이 지금까지 파악한 열방센터 방문자는 3,000명을 넘었습니다. 관련 확진자도 662명이 됐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타려면 영국발뿐만 아니라 무조건 모두 이 코로나 음성 확인을 받도록 미국 정부가 조치에 나섰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미국 내에서 새로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영국이나 남아공에서 나타난 변이 바이러스와 다른 종류라서 미국에서 유래가 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미국시 MBC와 ABC 방송은 현지 시간 14일 오하이오주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 변이 바이러스는 보고된 적이 없는 세계의 다른 유전자 돌연 변이를 갖고 있습니다. 영국발이나 남아공발 변이와는 명백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방송들은 이미 오하이오 주도인 콜럼버스에 급속하게 퍼져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백신이 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새 변이를 추적한 오하이오 주립대 피터 몰로 박사는 새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을 무력화한다는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미국에서 유래된 걸로 추정되는 또 하나의 변이 바이러스도 발견했는데 영국발 변이와 같은 돌연 변이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50개 지역에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나무공발 변이도 20개 지역으로 확산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속출하자 스위스는 오늘 18일부터 재택근무 의무화와 사적 모임 인원 5명 제한 등이 포함된 봉쇄에 돌입합니다. WHO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질수록 변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변이가 출현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메신저 대화 내용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까지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인공지능 이루다입니다. 개발사 측에서 개발 과정에서 쓴 실제 사람들의 대화와 개인정보들을 외부 사이트에 올리는 등 개인정보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도 뒤늦게 진행이 됐는데요. 업체 측에서 사과문을 냈습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이루다 개발사인 스케이터랩은 어제 사과문을 배포하고 개인정보 처리 관련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뒤늦게 현장 조사에 들어간 날입니다.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스케이터랩은 이루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용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어제는 이용자들의 메신저 대화를 다른 개발자들이 쓰는 외부 사이트에도 공유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확인된 것만 100여 건에 이릅니다. 올라간 적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민감하실 수가 있죠. 너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스케이터랩 측은 해당 게시물들을 즉시 비공개 처리했다고 해명했지만 문제의 메신저 대화는 이미 다른 개발자들이 내려받아 보관한 뒤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불안해합니다. 처음에는 이루다에만 쓰인 줄 알았는데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나오니까 이제 어디까지 쓰인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말로만 죄송하다 할 게 아니라 데이터를 파기한 걸 제대로 인증을 하고 배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용자들은 이루다 개발에 사용된 메신저 데이터가 전량 폐기돼야 한다며 스케이터랩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JTBC 성문규입니다.